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대한민국 내륙의 조용한 마을 보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22살 청년 지훈입니다. 보성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이 마치 살아있는 양탄자처럼 바람에 물결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목가적인 풍경과 달리 이곳의 삶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에게 지루함은 늘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던 날, 저는 늦은 오후에 낡은 현대차를 몰고 농장을 가로지르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서 있었고 긴 검은 머리가 마지막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로의 붉은 흙과 대조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거의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어요. 제 이름은 하은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차가 고장 났어요. 집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그리 멀지 않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하은 씨 같은 분의 부탁을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차에 타라고 신호를 보냈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날씨, 농장의 아름다움, 보성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등 진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멜로디에 가까웠고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무게가 실린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흙길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되고 뒤틀린 나무 사이에 외딴 집이 숨겨져 있었어요. 집은 크고 나무로 지어졌지만 풍화되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덮여 있었고 페인트 칠은 오래되어 낡아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한 듯 잊혀진 장소처럼 보였어요.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태워줘서 고마워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달에 이끌리듯 하은의 무언가가 나를 그녀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집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녀가 뿌린 꽃향수와 섞여 있었다. 집안은 밖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낯선 느낌이 공중에 맴돌았다. 여기서 기다려요. 마실 것 좀 가져올게요. 그녀가 복도를 따라 사라지자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는 사진 속에서 웃지 않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거의 억압적인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이스티 2잔과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의 작은 소파에 앉아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검은 눈동자를 제게 고정시켰어요.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마치 말없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키스는 강렬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저를 2층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으로 오래된 목재 가구와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몸을 맡겼어요. 모든 것이 너무 옳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후 저는 피곤함을 느끼며 그녀 옆에 누웠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와 잠이 들었을 때의 부드러운 그녀의 머리 냄새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방이 달라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수십 년 동안 쌓인 먼지로 걸러진 듯 약하고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깨끗했던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까의 달콤한 냄새는 사라지고 나무 썩은 냄새 같은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돌아섰다. 하지만 제가 본 광경은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이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해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방을 지나간 것처럼 피부와 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 드레스는 여전히 뼈를 덮고 있었지만 낡고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비틀거리며 썩어가는 나무 바닥에 떨어졌다. 제 시선은 방 안을 돌아다니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제가 찾은 것은 제 자신의 공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밀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밖은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 주변의 나무들은 말라 죽어 있었고 정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 집과 하은이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집을 뛰쳐나왔을 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전날 밤 주차했던 곳에 차를 세워둔 제 차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느라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문을 열고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숨을 몰아쉬며 운전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키를 시동장치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엔진은 기침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로 눈을 돌렸고 그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은이.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날 밤 만났던 젊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옷은 더러워지고 찢어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고 거의 반투명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이제 달이 없는 밤처럼 캄캄한 우물이 되어버렸다. 왜 떠나는 거야, 지훈아?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확히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말이 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거기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차문을 열고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그곳보다는 어디든 좋았어요. 달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가볍고 부드러운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자신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처럼 무겁고 우레와 같은 소리였어요. 날 떠나면 안 돼, 지훈아. 여전히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방에서 들려왔다. 마치 바람 자체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아니 어쩌면 영원이었을지도 모를 그 순간 나는 큰 길에 도착했다. 풍경은 익숙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차 농장은 있었지만 마치 무언가가 모든 생명을 빨아들인 것처럼 시들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렸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비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평선에서 작은 편의점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망망대해에서 부표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문을 통과하자마자 숨이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풍화된 노인이었던 승무원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나요? 그는 읽던 신문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입구 근처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아들아. 귀신이라도 본 것 같구나. 나는 의자에 몸을 던져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혀서 말이 튀어나왔다. 하은이 얘기, 집 얘기, 해골 얘기,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나는 그가 웃거나 미쳤다고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며 열심히 듣고 있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문을 접어서 제가 일면을 볼 수 있도록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간 실종된 젊은 여성,
최하은 씨 공식 사망 신고. 신문에 실린 사진은 그녀의 사진이었다. 길에서 저를 사로잡았던 그 얼굴, 그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기사의 날짜만 2013년이었습니다. 하은이, 죽었어.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집에 살았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비오는 날밤 데이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차는 발견되었지만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살해당했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길을 잃고 숲에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입이 마르고 있었다. 그가 하는 말마다 제 정신에 더 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지? 왜 그녀가 내게 나타난 걸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당신이 그녀를 돕기 위해 멈췄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기꺼이 들어줄 사람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본 날 밤에 이를 되새기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저는 마비된 채 거기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문을 훑어보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아마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찍은 그녀의 집 사진이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짝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구는 짧았지만 내게 돌아와 라는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제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너라면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돌아가야만 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죠. 그 집이나 그 여자에 대한 무언가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끌어당겼어요. 마침내 가게를 나섰을 때 바람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향기, 하은의 플로럴 향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